서울의 새벽은 조용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퍼지고 공원에는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가 감돌았다. 강태민은 매일 이 시간에 달리기를 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다. 몇 달 전 의사는 그에게 희귀한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법도 없고 약물도 듣지 않는 병이었다. 태미는 처음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곧 죽음을 담담히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는 호숫가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윈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 털은 엉망이었고 숨소리는 위태로웠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의 눈이었다. 깊고 어두운 갈색 눈동자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태미는 발걸음을 멈추고 개에게 다가갔다. 이봐, 괜찮아? 개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개의 몸 상태를 살폈다. 뼈만 남은 마른 몸, 상처투성이 피부, 누군가에게 버려진 게 분명했다. 그 순간 개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혀를 내밀어 태민의 손등을 핥았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이 개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어 했다. 태민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지금 바로 동물병원으로 가야 해. 그는 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마치 가벼운 천적을 안는 것 같았다. 그는 몰랐다. 이 개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태미는 급히 택시를 잡아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개는 그의 팔 안에서 미세하게 떨고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의사들이 황급히 개를 들것에 올려 검사했다. 태미는 진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사업상 중요한 회의도 미룬 채 그는 개의 상태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수의사가 나왔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최소 몇 주 동안 집중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살 수 있나요?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태미는 지갑을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운명의 이른 며칠 후 개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다. 태미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개를 돌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개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너의 이름은 미라클이야.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으니까. 미라클은 힘없이 눈을 깜빡이며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태민이 미라클의 우리 앞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개가 몸을 일으켜 태민에게 다가오더니 부드럽게 그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태민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 개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뭔가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개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태민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미라클은 점차 건강을 되찾아갔다. 처음엔 간신히 서 있던 녀석이 이제는 병원 안을 천천히 걸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태민은 매일같이 병원을 방문해 미라클과 시간을 보냈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겠어요. 수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민은 안도하며 미라클을 쓰다듬었다. 이제 내 집은 내 집이야. 함께 가자. 드디어 퇴원하는 날, 태민은 미라클을 데리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럭셔리한 실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 이곳이 이제 미라클의 새로운 집이었다. 하지만 미라클은 낯선 환경이 어색한 듯 구석에 웅크려 앉았다. 괜찮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태민은 미라클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기묘한 악몽 한밤중 태민은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느낌에 눈을 떴다. 심장이 요동치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또야, 이 지독한 악몽. 태민은 몇 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침대 옆에 미라클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태민의 손을 부드럽게 핥고 있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그의 숨이 고르게 돌아왔다.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미라클? 그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걔를 바라보았다. 설마, 네가? 미라클은 그저 조용히 태민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태민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미라클이 가져온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라클과 함께한 첫날 밤 이후로 태민은 단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다.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불면증도 사라졌고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태민은 자신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의사를 찾아가 검진을 받았지만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다.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할 정도였다. 최근에 특별히 한 일이 있나요? 의사가 물었다.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개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많죠. 하지만 이렇게 극적인 변화는 드문 경우네요. 태민은 의사의 말을 듣고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의문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 아니다. 미라클과의 특별한 교감 태민은 미라클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미라클은 평범한 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태민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 미라클이 현관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눈을 빛내며 바라보았다. 뭐야, 배고파? 그가 웃으며 손을 뻗자 미라클은 그의 손등을 천천히 핥았다. 그 순간 태민의 머릿속에 알 수 없는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터널, 차가운 공기,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태민은 깜짝 놀라 손을 뗐다. 뭐지? 방금 그건? 그는 헛것을 본 걸까? 아니면 미라클이 무언가를 보여준 걸까? 미라클은 조용히 태민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태민은 깨달았다. 미라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환각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태민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본 환영은 단순한 상상일까? 아니면 미라클이 무언가를 전하려는 걸까? 그날 밤 태민은 미라클을 곁에 두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자꾸만 그 이상한 영상이 떠올랐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그 터널? 낯설지 않다. 태민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기억을 더듬었다. 그 터널은 그가 어릴 때 자주 지나던 곳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한번 그곳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설마 미라클이 그걸 알고 있는 걸까? 태민은 미라클을 바라보았다. 걔는 조용히 그의 곁에서 눈을 깜빡였다. 혹시 넌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당연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미라클은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태민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며 영상이 떠올랐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어린 태민이 터널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끌어당겼다. 그 손은 바로 미라클과 닮아 있었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 태민은 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미라클은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태민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떨며 미라클을 쓰다듬었다. 네가 날 구한 거야? 미라클은 조용히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미라클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태민은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켰다. 그는 손을 떨었다. 방금 떠오른 기억이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그는 터널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그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었다. 개였다. 그는 미라클을 내려다보았다. 설마 네가 그때 나를 구한 거야? 미라클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태민의 손등을 핥았다. 태민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럼 미라클은 도대체 몇 년을 살아온 거지? 터널로의 귀환. 태민은 고민 끝에 결심했다. 직접 터널로 가서 확인해야 한다. 그는 미라클과 함께 차를 몰았다. 어릴 적 기억 속 터널은 지금도 남아있을까? 도착한 곳은 변함이 없었다. 어두운 터널, 그리고 기묘한 기운. 미라클은 갑자기 꼬리를 세우고 경계를 시작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닥에 묻혀있던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개의 목걸이였다. 하지만 그 이름표에 새겨진 이름이 충격적이었다. 미라클. 태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목걸이는 수십 년은 된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미라클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의 곁에 있었던 걸까? 터널 속은 차가웠다. 태미는 손에 쥔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미라클. 수십 년은 된 듯한 낡은 철제 목걸이. 하지만 미라클은 아직 살아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억의 퍼즐. 태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그는 터널에서 어떤 존재에게 구해졌다. 그 존재는 개였다. 그리고 그 개의 이름이 미라클. 태미는 천천히 미라클을 바라보았다. 미라클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라클. 너? 그 순간 미라클의 눈동자가 빛났다. 태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의 머릿속에 잊혔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들었다. 운명에 똑같이 생겼어. 운명의 교차점 20년 전, 태미는 죽을 뻔했다. 하지만 터널 속에서 그를 구한 것은 한 마리 개였다. 그 개는 미라클과 똑같이 생겼었다. 아니, 어쩌면 그 개가 바로 미라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개가 20년 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태미는 다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운명을 초월한 존재, 미라클. 운명을 초월한 존재, 태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미라클은 단순한 개가 아니다. 미라클은 운명을 초월한 존재, 그리고 태민을 구하기 위해 다시 나타난 것이다. 터널 속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꼭 쥐었다. 미라클은 조용히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운명을 초월한 존재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태민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미라클의 과거. 미라클의 과거, 태민은 천천히 미라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이며 어떤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실험실, 차가운 쇠창살, 공포에 질린 개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미라클, 그곳에 있었다. 비밀 실험 태미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미라클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어떤 실험의 결과물, 그리고 그 실험은 생명 연장의 실험. 설마 태미는 믿을 수 없었다. 과거 누군가가 미라클을 이용해 운명을 초월하는 존재를 만들려 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성공했다. 미라클의 선택. 미라클은 조용히 태민을 바라보았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태민은 이제 깨달았다. 미라클은 단순히 우연히 살아남은 개가 아니었다. 그는 태민을 위해 살아남은 존재였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 누가 이 실험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존재하는가? 터널을 빠져나온 태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미라클을 내려다보았다.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미라클은 조용히 태민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동자.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손에 쥔 목걸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작은 펜던트 안에는 숫자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LM,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태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기억의 조각? 그때였다.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병원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모습.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서류를 주고받던 장면. 그리고 그때도 보았던 그 이니셜. LM 그것은 라이프 미라클 연구소. 태민의 눈이 크게 떠졌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했던 곳. 그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며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연구소. 그리고 지금 그곳의 흔적이 이 작은 목걸이에 남아 있었다. 숨겨진 연구소. 태민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라이프 미라클 연구소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처럼 보였다. 하지만 분명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일하던 곳이었다. 태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이 실험과 관련이 있는 걸까? 미라클이 태민을 구한 것이 운명이 아니라면 그가 미라클을 만난 것도 결국 필연이었던 걸까? 추적 시작. 태민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먼저 아버지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연락한 터라 대부분 놀라워했지만 한 사람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연구소에 대해 다시는 묻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태민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무언가 감춰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왜? 그리고 무엇을? 미라클은 조용히 태민의 곁에 앉아 있었다. 마치 태민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단서. 태민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 그 흔적이 어딘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일한 단서는 바로 이 목걸이. 태민은 손에 꼭 쥐고 결심했다. 이제 직접 그 진실을 찾아야 한다. 미라클과 함께. 태민은 주먹을 꼭 쥐었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미라클과의 만남, 목걸이의 존재, 그리고 사라진 연구소.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비밀의 문. 태민은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자료를 뒤지던 중 그는 마침내 단서를 발견했다. 10년 전 연구소 화재 사고, 실험 기록 전부 소실. 연구소가 불에 탔었다. 그리고 모든 자료가 사라졌다. 하지만 만약 연구소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면, 태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곧장 연구소가 있던 자리로 향했다. 폐허 속의 단서. 연구소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이미 오래전에 철거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태민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땅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바닥에 남겨진 작은 철문을 발견했다. 그 순간 미라클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 태민은 심호흡을 하고 철문을 열었다. 숨겨진 진실. 그 아래에는 어두운 지하실이 있었다. 태민은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다. 벽에는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그중 한 개를 집어들었다. LM 프로젝트 07. 태민의 손이 떨렸다. 그 문서를 펼치자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미라클 실험체 07. 그 순간 태민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미라클이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는 것인가? 운명의 만남 서류를 덜거 내려가던 태민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연구소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치유 능력을 가진 개를 개발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라클은 그 실험의 마지막 생존자였다. 미라클이 태민을 구한 것도, 그의 병을 치료한 것도 그의 몸에 주입된 특수 유전자 때문이었다. 태민은 뒤를 돌아 미라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했다. 태민은 손을 꼭 쥐었다. 이제 네가 왜 내 곁에 있는지 알겠어.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연구소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누가 이 실험을 계속하려 하는지. 이제 태민은 선택해야 했다. 이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아니면 묻어둘 것인가. 그러나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끝까지 간다. 태민은 문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미라클과 자신이 만난 것도, 그의 병이 치유된 것도 운명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연구소는 왜 사라졌는가? 그리고 이 연구를 계속하려는 자는 누구인가? 태민은 미라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미라클, 가자. 그는 결심했다. 이제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숨겨진 흔적. 태민은 연구소에서 발견한 문서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띄었다. K바이오테크. 그는 숨을 삼켰다. 그곳은 국내 최대의 생명공학 기업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는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태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아버지가 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 건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곧장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와의 대면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태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 연구소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걸 네가 알아버렸구나. 태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은 즉 사실이라는 뜻이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태민아, 네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숨겨진 과거. 아버지는 2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혁신적인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참여했다. 그리고 동물의 유전자를 이용한 치유 기술을 연구했다. 그 결과 탄생한 프로젝트가 바로 LM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연구는 예상보다 위험했다. 실험체들은 하나둘씩 죽어갔다. 그리고 연구소는 강제로 폐쇄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몰래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 태민의 손이 꽉 쥐어졌다. 그래서 미라클도 실험체였던 겁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난 널 위해서 이 연구를 계속한 거야. 내 병을 고칠 방법을 찾고 있었어. 운명의 선택. 태민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가 살아난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연구 때문이었다. 그는 미라클을 내려다보았다. 미라클은 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다. 그런데 이제 태민은 선택해야 했다. 이 연구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연구를 이어갈 것인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태민은 미라클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서 언제나 자신을 지켜준 존재. 아버지의 연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 태민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이 연구 멈추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민아, 네가 살아남은 것도 이 연구 덕분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옳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내 태민에게 건넸다. 이 안에 연구의 모든 기록이 있다. 이걸 내 손으로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이끌어갈 수도 있다. 태민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제 결정해야 했다. 새로운 시작. 태민은 연구 자료를 들고 연구소로 향했다. 미라클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걸었다. 그는 연구소의 서버실로 들어갔다. 딸깍 하드디스크를 꺼내 손에 쥐었다. 이 연구는 끝났다. 그는 그것을 힘껏 바닥에 내리쳤다. 쾅! 수십 년간 지속된 연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태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끝났다. 함께하는 미래 태민은 미라클을 바라보았다.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아보자. 미라클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태민은 가볍게 웃었다. 운명은 바뀌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으니까.